남편 휴대폰에 낯선 여성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불러온 대참사. 남편 휴대폰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냥 연락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문자가 남편과 여자의 비밀 약속 장소였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7시 알람이 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남편보다 먼저 부엌으로 향했어요. 13년간 이어온 일상이었죠.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는 가운데 저는 오늘 처리해야 할 프리랜서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8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아침을 먹은 후 회사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는 큰 갈등 없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지내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아침이 제 인생 최악의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 휴대폰 화면의 수진.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후였습니다. 침실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건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수진? 남편의 지인 중에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남편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 친한 형들.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새로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메시지가 온 시간이 아침 7시 30분이었거든요.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주말이었어요.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계속되는 걸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금 화면이라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을 계속 파고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불안감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의심이 시작되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서둘러서 씻고 나와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로 나갔어요. 여보, 오늘 좀 급해서 먼저 가볼게. 저녁에 봐.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남편은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이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은 여자가 있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 수진이라는 사람 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 왜? 아니야, 그냥. 오늘 아침에 휴대폰에 알림이 와서. 아, 그냥 업무 관련이야. 새로운 인턴이거든.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어눌하고 부자연스러운 말투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결혼 1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되는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다행히 지문인식으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마자 수진과의 대화가 보였어요. 스크롤을 올려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만날까요? 네, 그러세요. 지난번 그 카페에서요. 당신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보통 10시쯤이면 괜찮아요. 아내는 늦잠 자는 편이라서. 제가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일찍 나가는 거였는데도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해서 보니 이런 대화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주 2에서 3번씩 만나고 있었고 내용도 점점 더 친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13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해온 남편이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비밀 약속 장소가 있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대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오전에 미팅 하나 있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작업할 거야. 왜? 거짓말이었어요. 문자를 보니까 오늘 10시에 수진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럼 저녁에는 몇 시에 들어와? 오늘은 좀 늦어질 수도 있어. 6시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수진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서 그들이 만나는 카페를 찾아봤어요. 문자에서 언급된 카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블루문 카페라는 곳이었는데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2시 50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13년간 믿어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카페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저는 카페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냥 정말 업무 미팅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10시 5분 남편의 차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뒷모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거든요. 남편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차 안에서 10분 정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카페는 2층 건물이었고 큰 창문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잘 보였어요. 1층을 훑어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2층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창문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카페 2층이 잘 보였거든요. 커피를 하나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10분 후 한 여성이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한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제가 보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들어간 지 5분 후 카페 2층 창가 쪽에 두 사람이 앉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간 그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거리가 좀 있어서 표정까지는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명백히 연인 같았어요. 남편이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여성은 남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봐온 남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서는 무표정한 채로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보던 남편이 그 여성 앞에서는 활짝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목격한 둘의 모습.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기도 하고 여성은 남편의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없을 때의 진짜 남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편의점을 나와 차로 돌아왔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평범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나도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왔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깨달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TV를 보고 휴대폰을 하고 씻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이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웠는데 그 등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3년 동안 함께 누워왔던 침대에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변명, 그리고 무심함. 다음 날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무슨 얘기?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봤습니다. 수진? 왜 갑자기? 어제 당신이 그 사람과 만나는 걸 봤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진정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업무 미팅이었어.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업무 미팅에서 손을 잡아?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악수 같은 거였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두 사람이 연인처럼 행동하는 걸. 그럼 휴대폰 문자는 뭐야? 내가 다 봤어. 이때서야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한 동료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13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동료를, 매주 2번에서 3번씩 만나는 동료를. 남편은 점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그 사람과 좀 가까워졌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대화나 좀 나누는 사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13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남편을 보며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대화나 좀 나누는 사이가 왜 나한테는 숨겨?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한 게 아니라
그냥 오해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남편의 태도가 너무 무심했어요. 마치 제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식이었거든요. 사과하는 기색도 없고 잘못했다는 인식도 없어 보였어요. 수진의 정체를 파헤치다. 남편과의 대화 후 저는 혼자서 수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직원 명단 같은 건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곳이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도 종종 만났었는데 그 중에 저와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이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민수라는 분이었죠. 민수 형수님과 저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래서 형수님께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형수님, 혹시 남편 회사에 수진이라는 사람 있는지 아세요? 수진? 글쎄요. 저도 모든 직원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민수한테 물어볼까요? 다음 날 형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그러는데 회사에 수진이라는 사람은 없대요. 인턴도 지금 남자 2명뿐이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수진은 남편의 회사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수진은 누구일까요?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남편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수진과의 대화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 회사는 남편 회사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그 회사를 검색해 봤더니 홈페이지에 직원 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마케팅팀 대리였고 나이는 29세였어요. 사진을 보니 제가 카페에서 봤던 그 여성이 맞았어요. 긴 머리에 키가 큰 여성이었죠. 29세. 저보다 8살이나 어렸어요. 저는 37살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남편이 저 대신 그 여성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과 수진의 통화 기록 발견. 수진의 정체를 파악한 후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죠. 놀랍게도 수진과의 통화 기록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고 한 번 통화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밤에 먼저 잠들고 난 후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수진과 통화하는 일이 많았어요. 밤 11시, 12시에 하는 통화들이었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최근 들어 남편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있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야근으로 피곤해서 TV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진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통화 시간을 보니 이 관계가 이미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짧은 업무 통화처럼 보였지만 점점 통화 시간이 길어지더니 최근에는 거의 매일 1시간씩 통화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저는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저에게 변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사실 변화가 있기는 했어요. 돌이켜보니 남편이 최근 들어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새 향수도 샀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자기 관리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저와의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곤 했는데 최근 3개월간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 친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어? 언니는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남편의 불륜, 수진이라는 여성,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뭐? 그 인간이 그런 짓을? 언니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의 반응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해준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생아, 너무 자책하지 마. 잘못한 건 남편이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음으로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미경이에게도 얘기했어요. 미경이는 저와 대학 동기로 제 결혼식 때 들러리도 서줬던 친구예요. 진짜? 성준이가? 미경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모범적이고 진실한 사람 같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남편이 얼마나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좋은 남편, 신실한 남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경이가 해준 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사실 나도 최근에 성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난달 우연히 거리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때는 그냥 회사 동료려니 했는데 미경이도 남편과 수진을 목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친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일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님께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믿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충격적인 고백을 받다. 친구들과 언니의 조언을 듣고 저는 남편과 한 번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 토요일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또 수진 얘기야?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수진 얘기야.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 내가 너희 통화 기록까지 다 확인했거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너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다른 회사 마케팅팀 대리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그리고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에 만났어. 우리 회사랑 수진이네 회사가 협력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만난 거야.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나보다 어리고 젊고 예쁘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솔직히 말하면 지루했어. 13년 동안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잖아. 근데 수진이와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었어. 수진이는 나를 필요로 했어. 나를 보며 웃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13년 결혼 생활이 지루했다는 말,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가정을 배신했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수진이와 헤어질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너와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를 사랑한다면서도 다른 여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 결심 그리고 복수 준비.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1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갔죠.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들까지.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한 가지 더 말해준 게 있었어요. 만약 위자료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 여성의 직장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륜은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방법까지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생각해 보니 수진도 기혼자의 남편을 유혹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 다니는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불륜 관계와 그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보낸 거예요. 일주일 후 남편이 집에 와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수진이 회사에 제보한 거야? 응, 내가 했어. 수진이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수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왜 내가 봐줘야 해? 당신도 마찬가지야. 13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인데?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완전히 별거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저는 침실을 혼자 썼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산다. 이혼이 확정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쳐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고 집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명백한 불륜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저 젊고 예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성준 씨가 이혼을 전제로 저와 만나는 줄 알았어요. 수진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수진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저와는 이미 별거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던 거죠. 회사에서 징계받은 일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분별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준 씨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는 그중 한 명이었어요. 다른 여자들이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명이 더 있어요. 모두 저처럼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과 헤어진 후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사람과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저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37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13년간 남편 눈치 보며 살았던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프리랜서 일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과는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다른 여자들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가끔 1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7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혼자라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물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확실히 정립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때로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